제가 네매드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 편하게 작업을 해도 15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15분 걸린다고 했을 때 두 자루 작업하면 30분 걸리잖아. 그러니까 30분 작업하고 뭐 30분은 여유있게 탱자탱자 놀다가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 편한 마음으로 입구에 딱 들어섰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에어컨 바람이 엄청 찬 거예요.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 그냥 에어컨 바람이 왜 이렇게 차? 이렇게 추운 데서 그 스트링 작업을 할 수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추웠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 근데 이제 스트링 머신 앞에 딱 서고 시작하는 순간 시간을 딱 재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 자, 오늘도 와루 배드민턴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빅터 스트링팀 교육 정말 잘 다녀왔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왔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제가 스트링을 하면서 너무 하나만, 바라보면서 해왔던 이 스트링 방식에 또 다르게 눈을 뜨게 해줬던, 이런 교육이었고, 저는 이 빅터 스트링팀 교육을 받고 오고 난 다음부터 제 실력이 급격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 제가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우선 빅터 스트링 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빅터 스트링 팀은 빅터 본사에서만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빅터 글로벌 본사에서만 스트링어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스트링어 자격증 자체는 빅터 본사에서, 글로벌 본사에서만 부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빅터 코리아에서 이 사람 스트링 잘한다, 자격증 주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스트링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등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타사 같은 경우는 레벨 3는 국내 실업대회, 레벨 2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레벨 1은 해외 국제대회에 참여가 가능한 등급이고, 빅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빅터 스트링어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국내 대회 정도의 스트링어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어드밴스, 인터내셔널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그리고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그러니까 국제대회에 참여가 가능한 자격증과 국내 대회에 참여가 가능한 자격증, 이 두 가지로만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여를 하신 이 우리 스트링 팀들, 한 분 빼고 다 이제 국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한 실력들이 다 좋으세요. 기존과 다르게 교육을 받은 스트링 방식이어서 이 스트링에 대한 퀄리티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교육 방법은 셔틀콕, 라켓, 배드민턴과 스트링 방법, 5가지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분야별로 이 전문가들이 오셔서 교육을 해주세요. 그 셔틀콕 같은 경우는 이제 NCS 셔틀콕 관심들 많으시죠. 요즘 셔틀콕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구성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저렴한 셔틀콕을 찾으시다 보니까 깃털로 된 셔틀콕이 아니라 인조 셔틀콕, 이 부분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빅터 NCS 셔틀콕에 대해서 기대가 많으신데, 이 개발자분이 오셔가지고 이 NCS 셔틀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후에 어떤 제품들이 더 발전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화, 무엇보다 이번에 좀 관심이 갔던 게 뭐냐면 A830, 제 빅터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제품이 C90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착용을 했던 A830 제품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쿠션도 그렇고 서포트 해주는 이런 발을 잡아주는 성능도 좋고 발볼도 넓어서 A830 제품을 많이 좋아했는데 그 제품에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디자인이었거든요. 그 디자인을 완벽하게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직접 보면서 이 배드민턴에 대한 이 기술력, 성능적인 부분도 이제 경험을 하고 왔고, 무엇보다 라켓에 대한 지식을 제가 정말 많이 쌓고 왔어요. 제가 이 교육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는 배드민턴 용품 리뷰를 하잖아요. 다양한 라켓을 많이 사용을 해보고 이런 제 혼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을 거 아니야. 그 해석한 부분이 정말 맞았던 부분도 있었고 틀렸던 부분도 있더라고. 이 용품에 대한 교육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했던 부분을 접목을 시키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틀렸던 정보를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너무 좋더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라켓 만들기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어떤 카본의 종류가 들어가는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면서 이래서 내구성이 좋구나, 이 카본에 대한 티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돼서 제 나름대로는 리뷰를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요즘 또 스트링 자체가 너무 한쪽 브랜드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물량 수급에 대한 부분이 불안정해지면 샵이나 동호인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됐던 게 뭐냐면, 그 브랜드가 아니라 타사의 브랜드들이 오히려 더 동호인들에게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링에 좀 많이 관심이 갔었는데, 빅터에서도 이 스트링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VBS 66N, 저희도 빅터 스트링 제품으로 VBS 66N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탑랭커 선수들, 그러니까 빅터를 후원받는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부분이 VBS 66N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능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에게 만족스러운 제품이기 때문이겠죠. VBS 66N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기존의 스트링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스트링 작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 이 표면 자체가 많이 까끌까끌합니다. 기존의 스트링과는 많이 틀려요. 매끄러우면서 까끌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의 사포 같은 느낌의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사의 이런 컨트롤형 스트링과도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스트링이 너무 굵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이 중간 형태의 0.66mm의 굵기니까 얇은 스트링의 반발력, 그리고 굵은 스트링의 파워와 이런 내구성적인 부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트링이기 때문에 탑랭커 선수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동호인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제가 추천을 드리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트링 방식, 제가 빅터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빅터 매듭법은 그냥 빅터 매듭법일 뿐이고, 그 빅터 매듭법을 하기 위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하나씩 이런 방식들, 여기에서 저는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빅터 스트링 팀에서 알려주는 이 10가지, 예를 들어서 10가지라고 했을 때 10가지를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10가지를 왜 어렵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된다 라고 하나씩 제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하나둘씩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10개 중에 8, 9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든 거지. 근데 아직까지 한두 개는 제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 나름대로 스트링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방식이겠죠.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제가 완벽하게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두 개를 이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전 또 그거를 또 연습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는 스킬적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썼던 이 스트링이었거든요. 근데 이 빅터 스트링 방법은 이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스트링의 내구성과 스트링의 텐션 로스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스트링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킬적인 부분과 빅터에서 알려주는 이 내구성적인 이 스트링에 대한 퀄리티,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를 최소화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텐션 로스를 줄이느냐, 이 부분을 제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더 실력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을 하면서 스트링을 서비스를 해드리면 당연히 그분들도 더 나은 스트링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고요. 정말 웃긴 경험이긴 한데, 그 YG 민턴 스포츠 대표님 이영균 형님, 영균이 형님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빅터 스트링 마스터 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이에요. 네, 1점 끝. 스트링을 정말 잘해요. 그 형님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스트링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2박 3일 동안 스트링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시험 테스트를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 3계조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러 올라갔거든요. 1조에 영균이 형님이 계셨어. 영균 형님이 시험을 치고 내려오셨단 말이야.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이 스트링 작업이 뭐라고, 스트링의 홀에 스트링 하나 넣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손이 떨리면서.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그거 스트링 작업 뭐라고 손을 떨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이게 사람 긴장하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3조인 제가 마지막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제가 처음 입구에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도 긴장이 안 됐어. 그냥 들어가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스트링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여기에서 통과 기준이 뭐냐면 빅터에서 교육한 방식대로 스트링 작업을 하고 2자루를 1시간에 작업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1시간에 2자루 작업하는 거 지금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제가 네메드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 편하게 작업을 해도 15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15분 걸린다고 했을 때 2자루 작업하면 30분 걸리잖아. 그러니까 30분 작업하고 뭐 30분은 여유있게 탱자탱자 놀다가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 편한 마음으로 입구에 딱 들어섰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에어컨 바람이 엄청 찬 거예요.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 그냥 에어컨 바람이 왜 이렇게 차? 이렇게 추운 데서 그 스트링 작업을 할 수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추웠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 근데 이제 스트링 머신 앞에 딱 서고 시작하는 순간 시간을 딱 재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 숨이 쉬어지지가 않으면서 그때부터 스트링을 홀에 넣는데 떨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는 저는 1시간 안에 2자루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쉐어홀에 스트링을 빼는 건 정말 저는 쉬운 일이거든요. 그거를 2-3분간 버벅였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스트링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어컨 바람, 제가 너무 추웠다고 얘기했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렇게 땀이 많이 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에어컨 바람의 온도는 변하지는 않았고 안에 있는 사람 수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냥 저 혼자의 몸의 온도가 변했던 거예요. 그만큼 긴장감이 커졌고 저 혼자 식은땀을 엄청 흘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영균이 형님이 벌벌벌 떨면서 이게 할 일이냐라고 했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할 일이냐 플러스 이걸 땀을 흘리면서 할 일이냐, 그리고 이거를 1시간 동안 할 일이냐, 그만큼 힘들었던 시험이었어요. 왜 제가 힘들었냐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원래 하던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 동작이. 여기에 스트링 넣고 빼고 텐션 헤드 걸고 클램프 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방식을 1번에서 3번 갔다가 7번 갔다가 2번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모든 조건은 똑같았겠지. 근데 그 조건을 적응을 못한 거는 제 실력이겠죠. 제 잘못이고 제 경험 부족이겠죠.
다른 분들은 이 빅터 스트링 매듭에 대해서 그리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 오셨지만 제 스스로는 너무 거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듣고 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 거만한 오판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이 빅터 스트링 팀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하셨고 제가 제일 못했었어요. 제일 못한 이유는 제 실력에 대한 쓸데없는 자신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제일 못하지 않았나. 그럼으로 인해서 전 더 겸손해졌고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거기서 막 두드려 맞고 온 거야. 빅터 스트링 팀, 스트링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두드려 맞고 왔어. 그냥 여기서 맞고 옆구리 맞고 얼굴 맞고 팔도 맞고 막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저 혼자 이제 각성한 거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각성을 하면서 어드밴스 인터내셔널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격증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자, 자격증이 2개죠. 이게 기본으로 지급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드밴스 등급, 인터내셔널 스트링어 등급을 이제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빅터 스트링 팀이 저는 이제는 많이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지금 아시겠지만 코리아 오픈의 메인 스폰서로 빅터가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빅터 스트링 팀이 코리아 오픈 그리고 코리아 마스터즈 대회 스트링 팀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실업팀 선수들 후원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트링 팀도 선수들의 스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분명히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사에서 하는 이 스트링 팀 활동을 빅터 스트링 팀에서도 당연히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들었고요. 빅터 스트링 팀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등급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 부여가 되는 부분이 빅터 글로벌에서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얘 스트링 잘하니까 얘 자격증 줘,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빅터 스트링 팀은 스트링 잘한다고 많이 참여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빅터 글로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이 교육을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보여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공정한 이 스트링 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이 부분이 너무 이 스트링 팀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링 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꼭 타사에만 스트링 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빅터에도 스트링 팀이 있고 더 체계적으로 더 발전적인 스트링팀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더 많은 활동으로 빅터 스트링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보도 알려드리고 동호인분들에게 스트링에 대한 이런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터 스트링 팀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정보도 얻으시고, 그리고 스트링 팀도 많이 지원을 하시면서 같이 저와 그리고 우리 빅터 스트링 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빅터 스트링 팀으로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더 나은 스트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